주주총회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현황인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의 이경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네.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주들 측면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상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또 기업의 또 이익 저하라든지 안정성을 좀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회사 중심에서 전체 주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좀 명확해진다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 이제 주주들의 총회 참여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제 회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사와 이제 이사와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혁신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좀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표시하고 있어서요. 지금 찬성과 반대 모두 이렇게 법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그 논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입법 절차 과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사실 올해 초에도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상법 개정이 된다면은 코스피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 3,000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수에 대한 전망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시장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밸류업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 금융 당국에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이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모두가 같이 이런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있고 주주의 가치를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또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좀 이제 국내외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네.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리포트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주주 가치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물적 분할의 핵심 쟁점은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분할한 이제 자회사를 별도로 이제 상장하게 되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주의 가치를 좀 보호하는 네. 그런 제도나 그런 의사결정이 없다면 사실 밸류업의 목적을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특히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심사를 좀 더 강화한다라던가 아니면 공시를 강화한다라던가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과 또 이제 제도를 다루시는 분들께서 서로 공감하고 있는 또 중요성을 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적 분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주주총회 시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앞서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이 행동주의 펀드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기업 공격인지 네. 그리고 밸류업인지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리포트를 보자면은 시작은 달갑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를 위한 변화다.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1950년대에 proxeteers라는 용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proxy라는 것이 의결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제 주주의 목소리를 이 의결권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사실 그 프락스티어즈의 시대에 이전에는 사실 상장 기업의 주주 구성이 설립자 그리고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다우 지수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소유하기 운동이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으면서 주주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행동주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이 최근 우리나라의 한 3, 4년에 이런 모습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주 구성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행동주의가 좀 힘을 얻는 가운데에 비사이드, 액트 같은 의결권 플랫폼이 지금 활발하게 또 주총 시즌에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게 되는 그리고 주주 연대의 힘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행동주의의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업 공격형이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점차 이 행동주의가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가치 투자형 행동주의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네. 같은 맥락에서 또 네.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가치 재고 지금 배당 절차가 좀 개선이 되면서 네. 벚꽃 배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주주총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그 벚꽃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좀 그 기업들의 적극적인 좀 참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절차를 좀 개선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점은 사실 이렇게 하려면 회사들이 이제 상장 회사가 회사의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 정관을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12월에 이제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주총 이후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내가 얼마의 배당을 받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이렇게 크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소 좀 불투명하다라고 느꼈던 이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이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려는 방향으로 네. 진화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나라에는 지금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 중이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해외 선진 사례를 볼 때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M&A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이제 일반 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M&A 같은 이런 그
분할과 합병이 있을 때에 주주 가치가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발표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가 있고 네. 이것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네.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라든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감액 배당을 활용한 그 감액 배당을 활용한 비과세 그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자본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이제 주주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지배주주도 그렇지만 또 일반 주주도 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배당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도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총뿐만이 아니라 주총 이후에도 올해 내내 좀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이제 감액 배당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긍정적인 훈풍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증시 측면에서도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이경연 책임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